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댓글을 살펴보면 나는 재산이 얼만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기초연금 깎이나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어떤 것까지 조회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초연금과 관련된 금융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재산 하면 은행에 넣어둔 예금만 생각하시는데요.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금융재산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은데 현금이나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이나 수익증권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왔을 때 이런 금융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까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따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구일 경우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것도 함께 조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아내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아내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회해서 반영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납입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 같은 상품 말고 월급 통장으로 쓰시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흔히 쓰시는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예금을 말합니다. 이 수시 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저축성 예금입니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붙는 정기적금, 그렇게 모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등을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많이들 가입하셨을 거예요. 이런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하고 네 번째,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는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보험도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요.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도 본인, 수익자도 본인일 경우 이 보험에 대한 재산은 나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보험을 부모가 대신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계약은 내가 했지만 자녀가 수익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나의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위에 금융재산을 조사한 뒤 확인조사는 언제 하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신 뒤 선정이 되었어도 1년에 2회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탈락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더라도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재산의 조회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더한 나의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일상생활도 하셔야 하고 노후자금도 쓰셔야 하니 금융재산에서 한 가구당 2천만 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도 뺀 뒤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구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일 때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을 한번 구해보면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소득인정액으로 10만 원 반영, 금융재산 1억 원은 26만 원 반영, 금융재산 2억 원은 소득인정액으로 60만 원이 반영됩니다. 물론 이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만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아파트, 상가,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과 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까지 모두 더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회해서 조사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알아두시면 내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